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숙종 때 있었던 괴담이야. 말을 타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소금장수가 있었어. 어느 날 그는 산중에서 길을 잘못 들어 깊숙한 산에서 밤을 맞이했어. 소금장수는 이 야밤에 인가를 찾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고 산 중턱에 올라가서야 조그마한 초막집을 볼 수 있었어. 매우 수산한 기분으로 초막집에 다가가 문을 두드리자 한 어여쁜 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어. 소금장수는 하룻밤 머물 것을 청했고 처녀는 순순히 청을 들어주었어. 그는 앞뜰에 있는 나무에 말을 메고 소금을 기둥 옆에 뉘어놓았어. 소금 가마니에서 소금을 조금 담아 처녀에게 가져다 주면서 배가 고프다며 요기할 거리가 있냐고 물어봤지. 그러자 처녀는 소금장수에게 말했어. 이곳에서는 밥을 짓지 않아요. 다만 저를 따라오시면 요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소금장수를 데리고 어디론가로 향했어. 소금장수는 조금 겁이 났지만 처녀가 향하는 곳으로 따라갔는데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커다란 대궐 같은 집이 있었어. 그곳에는 갖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처녀는 이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 허기가 졌던 소금장수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처녀가 따라주는 술도 함께 마시기 시작했어. 어느 정도 지났을까? 처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배가 부르게 해드렸으니 제가 있던 곳에 땅 밑을 파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며 손으로 어떤 곳을 가리켰고 그곳에는 어떤 사람의 형상이 보였어. 처녀가 집을 나가자 소금장수는 순간 아찔했고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았어. 왜 여태 몰랐는지. 본인이 남의 집에 들어와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였어. 사람들은 소금장수를 붙들고 너는 누군데 남의 귀한 딸의 장례식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라며 호통을 들었어. 소금장수는 잘못했다고 계속 사과하며 산중에서 처녀를 만나 따라온 일을 설명했어. 하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믿지 않자 그는 자신을 따라오면 믿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 집안의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소금장수를 따라 처음 처녀를 만난 곳으로 향했어.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커다란 나무만 한 그루 있었고 소금장수가 보았던 초막집은 없었어. 말과 소금 가마니는 그대로 매여 있었지. 사람들이 더욱 화를 내자 소금장수는 처녀의 말을 떠올리며 처녀가 처음 있었던 곳을 파기 시작했어. 그의 행동에 집주인은 하인들에게 같이 땅을 파보라고 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어. 집주인과 사람들은 그 시신을 보자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 이유인즉 그녀가 3년 전 몸종과 함께 사라졌던 이 집주인의 셋째 딸이었던 거야. 모두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에 소금장수는 처녀의 마지막 손길을 기억했어. 사람들 중 한 명을 가리켰고 그에 대해 집주인에게 알렸어. 가리킨 사람은 이 집의 첫째 사위였고 집주인은 그를 잡아 치도곤을 내렸어. 첫째 사위는 결국 집주인에게 실토했어. 그는 어여쁜 막내 처제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었고 몸종을 매수해 처제를 납치해 이곳으로 오라고 시켰던 거야. 이후 첫째 사위는 처제를 범하려 했지만 반항하자 그녀를 죽였고 이를 본 몸종도 함께 죽였던 거였어. 그 이후 한양으로 도망가 살고 있다가 장인이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자 안심하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거였지.
집주인은 셋째 딸의 시신도 찾고 범인까지 찾도록 도와준 소금장수에게 한마디기의 전답을 내주었어. 그리고 소금장수에게 자네가 내 딸과 한 방에 있었고 술 대접도 받았으니 내 사위로구만 이라는 말을 전했어. 소금장수는 그 후 농사를 쥐어가며 죽은 처녀의 명복을 빌었고 제삿날에는 꼭 참석해 사위 노릇을 했다고 해.